안정권은 75점 이상이 안정권이에요. 6인 가족부터. 인기 많은 데는 74점도 불안하거든요. 5인 가족 만점. 근데 69점이 4인 가족 만점이잖아요. 그런 데는 반포나 대치나 청담 뭐 이 정도보다는 한 급지 밑에 방배에서는 69점 컷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아크로드 서초 이런 데는 거의 뭐 거기는 74점도 보장이 힘들어요. 왜냐면 일반 분양이 3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시세 차익은 거의 2배거든요. 주변 시세가 35억, 분양가가 18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족 수는 많은데 가성비로 접근하는 이제 5인, 6인 가족들이 참여가 많을 거예요. 사실 69점, 74점을 달성하신 분들도 청년 세대였잖아요. 2030 세대였고 결혼하고 자녀를 2명 낳고 3명 낳고 또는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사시다가 전문직이거나 고소득자, 투자 잘하신 분들은 강남권에 청약하려면 최소 15억에서 20억은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당첨되는 상황인 것이고 2인 가족, 3인 가족,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과 가점에 맞춰서 선택을 달리 해야 되는 건 맞아요. 20년 전에는 그분들도 같은 상황은 맞았거든요. 그럼 섣불리 깨지 말고 우선은 유지하는 게 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서울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미달이나 2030 세대도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4번 정도 있었어요. 16년도를 보면 그때부터 17, 18년도까지 당첨이 쉬웠고 그 다음에 21년도 말도 쉬웠고 24년도 들어와서도 쉬웠고 분양가 상한제 걸어놓은 지역이 강남 사구하고 용산이잖아요. 근데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뺐어요. 그것도 분상제를 걸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로또 청약을 막겠다라는 방향이긴 한데 그럼 이 로또는 누가 맞느냐? 조합원들이 맞긴 하거든요. 사실 서울에서는 조합원의 비율이 70% 이상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일반 분양자들은 이제 더 적게 버는 구조. 결국은 누가 안 벌면 누가 더 버는 구조거든요.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을 오랫동안 기다렸고 정부가 만든 정책을 가지고 청약을 해서 내 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 지역 내에서 신축 기준으로 신축과 똑같거나 10% 이상 비싸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신축인 동네가 있어요. 그럼 분양가는 적어도 15억 안쪽이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게 뭐냐면 청약은 내 집 마련 수요를 중지, 유예시키는 거잖아요. 더 싸게 분양받으려고 기다리는 대기 수요란 말이죠. 청약이 싸게 나오지 않으면 이 대기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공급은 그대로라고 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또 올라가잖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제 매물 자체도 공급이라고 보면 공급이 적어졌죠. 왜냐면 토어제로 묶여서 실거주 해야 되고 뭐 전세 주려면 또 기준이 있고 요즘에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매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딱 잠기면 또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없고 게다가 투기과열지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부터 못 팔잖아요. 그것도 매물이 잠기는 거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매물을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매수 수요로 바뀌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바뀔 것 같아요. 계속 매년 몇 번씩 바뀌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신생 특공이 없었다가 생겨났고 공공분양에서는 청년 특공이 없었다가 생겨났고 뭐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 비율을 줄였고 계속 바뀌는데 대전제로 안 바뀌는 거는 이제 공공분양에서는 예치금 높은 순으로 당첨해서 선발하는 거 민간 분양 1순위에서는 가점 높은 순으로 뽑는 거 큰 기준은 안 바뀌는데 한번 바뀌면 한 3년 5년 안쪽에는 이 청약 가점제를 조금 손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1인 가구 증가폭이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2015년도에 1인 가구가 520만 가구인데 24년도에는 800만 가구 거의 2배 가까이죠. 2인 가구도 약 500만 가구에서 650만 가구 정도 하니까 이것도 절반 이상 4인 가족은 358만 가구에서 280만 가구까지 줄었고요. 5인, 6인 가구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5인은 약 3분의 1 정도 날라갔고 6인 이상은 절반 이상. 그럴 수 있는데 또 반발이 크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부양가도 늘어났는데 점수를 깎아. 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주택 기간 15년 32점을 고정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제한을 풀자예요. 16년도 추가, 17년도 추가. 그러면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점수가 더 높아질 거고 자녀가 없는 딩크족 2인 가족도 점수가 높아지고
특별 공급 비율을 좀 그만 늘렸으면 좋겠어요. 닫혀진 이 한 단지의 공급에서 결국은 특별 공급만 줄었다 늘렸다 하는 거거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1000세대 중에 일반 공급이 700세대, 특별 공급이 300세대였는데 특별 공급이 약 50%가 조금 넘어요. 그럼 결국 이 특별 공급 혜택을 준다는 거가 특별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죠. 좀 어느 정도로 줄여야지 좀 적당한. 적어도 절반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도 경쟁률을 보면 특별 공급의 항목별 경쟁률보다 1순위 경쟁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요. 강남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을 때 외곽 쪽에 있는 큰 원들은 가격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이제는 5억이 최저점이에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17억, 18억, 20억, 25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결국 중간에 있는 지역에서 비싸게 분양을 해도 시세 차이가 더 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분양을 하면 아마 전용 84제곱이 15억에 분양할 거거든요. 근데 노원의 신축이 15억이 아직 안 돼요. 13억대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전략을 세운다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할 거니까 미달에 가까운 경쟁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자마자 좀 비싸게 분양받는 것이고, 여기서 누가 이득 아닌 이득이냐면 이미 내 집을 갖고 있는데 갈아타게 하려는 분들, 구축에서 그냥 신축 새 집 줘, 비싼 거 알고 살게라는 분들. 분상제 지역은요, 자금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흐름이 15억이 넘어가면 비강남권에서는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15억 넘어가면 대출이 6억에서 4억 한도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 14억대 필요한 현금하고 16억대 필요한 현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10억, 15억 있지 않잖아요, 현금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되는데 경쟁을 피하고 싶다? 15억 넘어가는 타입으로 고르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청약만 보면 또 답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로 정비 사업이잖아요. 기존의 조합원들의 입주권이 있을 거예요. 입주권의 가격 수준도 항상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일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비강남권 기준으로 보면 면적이 20평형 극초반이나 뭐 17평형 이런 거 작은 거예요. 왜냐면 전용 84제곱 대비 전용 39제곱 약 17평 정도 하거든요. 분양가는 보통 절반이에요. 15억짜리 84라도 17평짜리는 뭐 7억대, 8억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면적을 줄여서 돈에 맞추는 작업. 그리고 소형 면적일수록 사실 사람들이 그동안 덜 몰리긴 했는데 요즘은 더 이제 몰리는 추세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 내에서는 일단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서울에 인접한 베드타운들 있잖아요. 의왕, 안양 이런 데는 초소형 면적의 경쟁률이 더 낮았거든요. 사실 구류와 붙어있는 구를 보면 중랑구도 있고 도봉구, 노원구도 있고 아니면 돈이 안 되는 경우는 조금 저렴하면서 세대수가 많고 서울 출퇴근 가능한 구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구리 자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미달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체급에서 서울에 나왔다 그러면 인기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나올 것들 흑석, 구구역, 11구역, 동작구 그런 데가 또 일반 분양가가 23억에서 25억 9평 기준으로 나오겠죠. 노량진 6구역, 8구역 뭐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에 이촌 르엘, 그 다음 장위 10구역 거기가 그 직전에 분양했던 데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라고 있는데 전용 84가 10억 정도에 분양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높아져봤자 14억, 15억대로 추정은 했지만 찌라시가 17억 5천? 조합원들이 그렇게 신청을 한다. 이런 게 너무 오바죠. 이거는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나마 살 길을 터준 게 뭐냐면 3기 신도시이긴 하거든요.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게 하남 교산, 동북쪽에 있는 게 왕숙, 진접, 이지구 이런 데고 서북권 쪽이 고양 창릉, 서남권 쪽이 인천 계양이나 아니면 부천 대장지구, 기간을 멀리 보면 광명, 시흥, 테크노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서울의 권역에 맞춰서 청약할 수 있는 데긴 하고 그다음 곧 분양을 앞둔 데가 왕숙 이지구에 아테라라고 있는데 민간 주도의 공공 분양 얼마 전에 왕숙에서 푸르지오 분양했던 식으로 그런 데가 나오면 약 800세대가 공급하거든요.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가성비로 따지는 건데 지금 3기 신도시 입지 좋은 데는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분양가가 책정돼요. 인정되는 시세는 1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분양가는 7억 전후. 인프라가 없이 정말 산속에 나홀로 아파트가 있긴 해요. 그런 데는 힘들긴 하지만 도심지에서도 안 나오는 데는 그냥 원인은 하나예요. 분양가. 근데 또 잘 된 지역을 보면 엄청 잘 됐어요. 예를 들어 전주, 창원, 청주 이런 데는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청약자가 몰렸거든요. 분양가가 괜찮고 입지도 좋은 데는 지방에서도 괜찮긴 합니다.
잘 몰랐을 때는 그냥 프리미엄 2, 3천 벌고자 했던 게 전부였고 좀 알고 나서는 신축에 대한 선호가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가 그 다음 이유였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보통 아파트 이사 주기가 한 집에 보통 10년 정도 살아요. 10년 정도 살면 고칠 때도 있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신축으로 갈아타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신축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미 이 세계에 들어왔지만 계속 신축의 장점을 알기 때문에 가격 오름세도 있겠지만 일단 새 집에서 새로운 리프레시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신축에만 한 5번째인가 살고 있는데 물론 전세도 있고 아니면 내 집도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7년 차거든요. 근데 내년이나 한 3년 후쯤 한번 또 이제 이사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청약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결국 청약을 하는 목적은 새 집을 싸게 내 집 마련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새 집을 갖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청약, 그다음은 이제 누가 당첨된 거 사는 분양권, 정비사업이다 입주권, 입주 한 5년, 6년 이내 아파트. 그 4가지를 동시에 놓고 알아봐야 돼요. 결국은 싸고 좋은 새 집을 원하는 거잖아요. 청약이 가성비가 없다고 판단하면 빠른 나머지 3가지 방법을 와라랑 알아봐야죠. 최근 예가 있어요. 그 방화 6구역, 레미안 엘라비네가 방화 6구역인데 그 왼편에 5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어요. 근데 3구역 입지가 5, 6구역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투자 가치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18억이었잖아요, 엘라비네가. 근데 방화 뉴타운은 입주권을 사게 되면 13억 안쪽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미 먹고 들어가는 이제 마진이 10% 이상. 입주권을 살 때 필요한 자금 계산, 리스크는 없나, 얼마 들어가나, 뭐 이런 것들이 공부죠.